자, 문재인이 막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문회 보고서도 채택 안 된 장관을 11명째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2년 만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박근혜 정권 4년 때 있었던 일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둘이 조동호, 최정호 후보 둘이가 낙마하고 7명 전원이 이번에 임명하려고 했던 도덕성 부동산 투기 시비에 시달린 데 대해서도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고 밀어붙입니다. 야당은 이걸 결사저항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결사저항이라는 부분에 별로 비중이 실리지도 않고 무게감도 없습니다. 자, 문재인은 임명장을 준 뒤에 청와대 본관에서 신인 장관과 이렇게 환담을 했는데 옆에는 박영선을 앉히고 건너편에는 김연철이를 앉혀놓고 능력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장관이 된 김연철은 활짝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통일부는 능동적 사고가 필수다. 박영선은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 또 박 정권에서도 장관을 해먹다가 기분 나쁘게 나간 진영은 문 정권에서도 장관이 되어서 문 대통령 모시게 되어서 영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청문 보고서 없이가 10명인데 문은 아까 11명이라고 했는데 장관급으로 가게 되면 굳이 장관이 아닌 장관급 대우를 받는 자리까지 포함하면 무려 13명이나 됩니다. 자, 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걸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술 더 뜬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갑질이 또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의겸의 부동산 희대의 투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청와대의 경호처장이, 청와대 경호처장이라는 것은 청와대 경호실을 문정권 들어서 경호처로 바꿨지요. 그래서 과거 경호실장 격입니다. 그래서 무기 계약지, 경호실 산하에 한마디로 연무관 등의 이 시설 관리를 맡은 여직원에게 개인적인 가사 도우미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직원은 원래 경호원들이 운동하는 시설인 연무관의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경호처장이 개인적으로 가족과 같이 사는 관사로 출근해서 빨래,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2017년 7월 박찬주 그때 육군 대장이 대장 갑질을 했다. 공감병에게 허드렛 일을 시켰다 해서 문정권 초에 굉장히 시끄럽게 군을 박살을 냈지요. 망신을 주고요. 그런데 이 박찬주 대장이 결국은 그 갑질 의혹이 재판으로 가서는 직권 남용죄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고 별건으로 760만 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별건 뇌물수수로 해서 집행유예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자기들은 박찬주 공감병 갑질을 그렇게 떠들고 있으면서 저들은 다른 용도의 계약직 공무원을 한마디로 가사도우미, 식모로 부려 먹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청소뿐 아니라 밥까지 해달라 했는데 그 당사자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로계약서에 경내와 청사의 환경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관사가 경호처 경내나 청사에 해당되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주영훈 측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 관사 1층은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청소를 시킨 것이고 가족이 밥을 해달라고 한 사실도 없고 빨래를 한 일도 없다. 또 그 A씨 업무 범위가 연무관 청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경호처에서 시키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런 보도가 나가고 난 이후에 A씨는 입장을 바꿔서
경호처와 입장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사 1층은 회의실로 이용되는 공적 공간이라서 이곳을 청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관사의 관리 처분 방법을 경호처 판단으로 따로 이렇게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재부 규정에 따르면 경비원 등에게 관사 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수도, 전기 등 개인 사용을 위해 지출된 요금은 사용자, 경호처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기계약직 직원 A씨는 국민 세금으로 채용됐는데 단순한 회의실 청소 등을 넘어서 가사 업무, 즉 빨래를 해준다든가 또 개인적 공간을 청소해 줬다면 주영훈이가 규정 위반을 한 게 확실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영훈 경호처장이 문재인 대통령 운전기사를 고위직인 상급으로 임명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대통령 운전기사는 보안상 이유 때문에 경호실 소속으로 임명되는데요. 통상적으로 5급 아니면 6급 운전기사인데 상급으로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전추입니까? 트레이너를 무슨 상급인가 시켰다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호처 내의 상급은 고위직인 부장급인데 경호처에서는 수행부장, 가족경호부장, 인사부장과 같은 핵심 보직이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급 공채 경호관이 3급이 되려 하면 20년 가까이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급은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어서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운전기사는 과거 노무현 정권 때 권양숙의 운전기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퇴임할 때 따라 나갔다가 이제 퇴직을 했지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이 불러 대통령 운전기사가 됐다는 겁니다. 주용훈 경호실장도 결국 이 노무현 때 관저 경호를 담당하는 책임자다가 노무현이 퇴임할 때 따라 나갔다가 그 다음에 밖에서 노무현 경호를 경호실 직원으로 하다가 결국은 경호실을 그만두고 이제 문재인한테 배팅해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부위원장인가를 맡았죠. 그래서 복수의 경호처 관계자는 상급으로 임명된 운전기사는 대통령 운전기사는 문재인이 데리고 온 사람이다. 이 인사로 인해 경호처의 사기와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왜 지금 경호실의 무기계약직 여직원 이야기가 폭로되었는가 알만한 대목입니다. 지금 주영훈 경호처장이 문패거리를 데리고 경호처를 장악하다 보니까 경호처에 오래 내려오던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대대적으로 경호를 해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밖에다가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용훈 경호처장은 문재인 취임 이후에 대통령 운전기사를 상급으로 임명하는 과정에 반대를 했던 인사부장을 대통령 경호안전교육원으로 자천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는 저 밖에 가서 경호원들 교육시키는 거나 해라 하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인사부장이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대통령 기사가 상급이 되느냐. 그래서 교육원은 경호처 소속 기관으로 경호실 직원과 경호안전 분야 종사인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임명을 요구한 경호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 처장이 대통령 운전기사를 3급으로 임명하려고 하자 당시 인사부장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니까 주영훈
처장이 상급 임용을 밀어붙였고 인사부장은 적폐로 낙인 찍혀 김포에 있는 안전교육원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자, 그는 주처장의 행태는 전형적인 위인설관 행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주영훈 처장은 대통령 운전기사 상급 인용을 반대한 전 인사부장을 좌천시킨 후 신임 인사부장에 자신이 노무현 정부 가족경호부장을 맡았을 때 당시 같이 일하던 경호관을 그 자리에 임명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월간 조선 뉴스룸에 나온 기사입니다. 막 나왔어요. 그래서 주처장이 임명한 신임 인사부장은 경호안전연수원의 교수부장으로 있다가 인사부장이 되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상급 임용에 반대한 인사부장은 한직으로 보내고 그 한직에 있던 측근을 데려와 가지고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호처 내부에 불만이 얼마나 심해지고 있을 것인가 지금 익히 안 봐도 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 운전기사의 경우에 경력에 따라서 상급에서 5, 6급까지 임용할 수 있다. 꼭 5, 6급으로 임용해야 된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주영훈이라는 사람은 노무현 때 가족경호부장을 맡아서 관저에서 가족 등을 경호했고 노무현이 퇴임했을 때는 봉화마을 경호팀장을 했고 노무현 사망 이후에는 봉화마을에 남아서 권양숙의 비서실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경호실에서 퇴임을 했겠죠. 2017년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문희 대통령이 당선되니 경호실장으로 발탁되었다가 조직 개편에 따라 경호처장이 되었습니다. 어제 장관들을 갖다가 만나서 환담하는 자리,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자, 청문회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험난한 과정을 겪어서 기대가 크다라고 오히려 야당을 비꼬았습니다. 황교안은 여론무시 오만불통 정권이다. 그래서 여야가 지금 감정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그래서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4월 국회에 말입니다. 어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은 결국은 국회 개회식 일정조차도 잡지 못했고 남은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지금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문이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요. 한마디로 그릇된 도덕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얼마 전에 세월호 추모시설 광화문에 대한 추모시설에 대해 한국에 오래 있었던 마이클 버린 전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이 조선일보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광화문 세월호 추모시설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세월호 희생자들이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국내 정치적 의도에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설을 했죠. 자, 한국 사람이 아니고도 객관적인 외신 기자들조차도 세월호를 너무 많이 우려먹는다. 요즘 장자연을 우려먹는 사람도 너무 많아지고 있고 김학의를 우려먹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 이제 경찰이 버닝썬을 이상하게 우려먹으면서 엉뚱한데 불똥이 튀어서 로버트 할리도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죠. 근데 문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갑질도 지금 이 정권 들어서 적폐라 하면서 지금 조양호 회장이나 박찬주 대장을 갑질의 대명사로 몰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 정권에서 갑질로 지적이 되어서 혼이 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갑질도 저거가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면 그냥 안 둔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기상천외한 권력을 동원한 대출 동안
또 정보를 동원한 이런 투기를 통한 희한한 형태의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자, 부패하기로도 이번에 장관 7명을 보면 박영선 같은 경우에 저렇게 많은 의혹이 터져 나올 줄은 일반 국민들은 생각도 못했고, 진영이고 누구고, 낭만 최정호나 조동호는 말할 것도 없고 된 사람들도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이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뭐가 문정권이 우월하거나 뛰어날 게 있냐? 도덕성? 겸손함? 갑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무슨 자식 군대? 뭐 취업 특혜? 논문 표절? 어느 거를 보더라도 이 정권이 도덕적으로 우월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전 정권을 두드려 잡기 위해서 흔히 정치권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과장으로 떠들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악한 정권은 폭정과 지나친 야심, 무능과 독선이 결합되어서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문재인의 정신적인 판단에 제가 볼 때는 좀 이상 정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양심과 도덕과 그리고 가치와 그리고 준법과 그리고 남과 나의 같음과 다름, 이런 부분들을 구별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심각한 판단 장애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이런 짓거리들을 벌일 수 있는가에 대해 저는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그냥 김영삼이 김대중으로 연결되고 김대중이 그냥 그 다음에 정권을 끌고 가고 그리고 김대중이 노무현으로 되고 할 때 노무현이 자기들이 굉장히 도덕성이 있고 그야말로 이 노빠, 노사무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은 것처럼 설쳤지요. 자, 그런데 김대중은 권력의 본질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노무현으로 극적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꼼수는 부렸지만은 김대중이 그렇다고 권력을 잡았을 때 막 휘둘러서 전 정권 사람들을 막 탄압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김대중이 매우 노예한 거죠.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원한이 없다라면서 박정희 기념관을 하게끔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또 JP나 박태준 이런 사람들까지도 끌어안았고 이인재도 끌어안았어요. 그런 걸 보면 DJ는 그야말로 나중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노무현은 처음에 그렇지 못하고 굉장히 그 당시로는 처음 보는 수준의 오만함을 이렇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도 말기로 가면서 아, 이게 일이 순탄치 않겠구나 싶어서요. 연정을 제안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힘을 빼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마지막에는 자조를 했습니다.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막판에는 본인이 정신적으로도 엄주도 하고 굉장히 시달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당도 다 도망을 가버리고 본인을 버렸잖아요. 자, 그 속에서 결국은 자살이라는 불행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요. 이 문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했던 행동들보다도 몇 배 더하고 노무현 정권이 했던 반성은 거의 보이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을 도덕적 우월성은 전혀 없어졌고요. 한마디로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은 그 칼럼에서 다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전 정권을 이게 정권이냐라고 촛불로 몰아냈습니다. 그러고 집권했는데 저들이 하는 모습이 자 보세요. 오늘만 해도 보세요. 장관을 갖다가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 안 되는 장관을 임명한 게 2년 만에 박근혜 정권의 1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장관급만 13명이라고 합니다. 자, 윤전추를 상급에 임명했다고 온갖 비아냥이 종편을 뒤덮었지요. 그런데 운전기사를 상급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박찬주 대장 갑질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조양호 회장 일가 갑질을 말하던 사람들이 저거들도 지금 계약직 공무원을 온갖 갑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의겸을 보면
이 정권의 부패는 그 부패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김의겸이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좌파들은 다 들고 일어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동산 투기 정권이라고 규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 둘러대고 대통령이 밥까지 먹어서 내보내면서 나가서 살 집이 있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도덕성이 완전히 결여됐다는 거죠. 장관 7명의 한 행태들을 보면 저건 쓰레기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우월하다거나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법과 권력기구와 제도를 자신들의 사유물인 왜곡시키면서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니까 요즘 국민들이 국정원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국정원이 뭐 정치 개입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한과의 사실상의 간첩 행위를 전부 국정원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한 판사들도 그야말로 저거들하고 구미가 안 맞는 판사는 전부 도태시키고 있지요. 자, 모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절차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소시효나 이런 걸 넘어서서 법 위에서 장자연이, 김학연이, 버닝썬을 말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무슨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진상조사단이라는 데가 사람들을 막 불러서 조사를 하고 내용도 흘리고 경찰은 막 자료를 지난번에 보세요. 이부진 그 성형외과 왜 가서 자료 달래요? 영장 갖고 와서 받아가지. 그래서 적법 절차를 무시하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야말로 군사 정권으로 회귀하는 일들이 지금 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 번도 반성하는 꼬라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이 국민 앞에 반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 정권은 정말로 악랄한 정권인 게요. 다른 정권에서 이런 정도의 사고가 벌어졌으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 담화를 내도 몇 번을 했을 건데 이 정권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반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자신이 있다는 거겠지요. 우리는 정권 창출도 하고 절대로 정권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래서 너들 앞에 사과 안 한다. 우리 편이 아닌 국민은 국민이 아니다.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 뉴스다. 그리고 언론을 두들겨 잡습니다. 어제 내가 기가 찼던 게 텔레비를 보니까 11시 한 20분대에 한쪽에서는 김재동이 프로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내가 믿었던 페이커 이래가지고 가짜 뉴스들, 손석희라든지 이런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또 무슨 규명을 하는 프로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가 싫어서 물론 안 봤습니다만은 온 텔레비를 틀고 나면 기어 나오는 것들은 정권의 앞잡이들, 양아치들, 정권 나파수들이 등장해서 아부를 떨고 그리고 저들과 다른 사람들을 공격을 해도 지나치게 하고 있습니다. 자, KBS가 그런 거 짓거리 하려고 시청료 받아가고 MBC가 그런 거 한다고 공영 방송처럼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자들은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는데 문제는 이 자들을 이렇게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한국의 보수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찌질함과 저열함이 이 썩은 이놈들을 전부 다 정신을 돌아버리게 만들었어요.